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난리 났다. 한국 제2의 IMF 온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외국 자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며 한국에 대한 투자와 협약, 관광객이 뚝 끊겼고 신용등급 하락까지 거론되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반도체와 자동차 등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악재가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IMF와 블룸버그가 외환위기 경고 속에서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살입니까? 입질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난리 났다. 한국제 IMF 온다. 어우, 지금 은행 완전 막 발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피 같은 예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 제2의 IMF 온다.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도 이렇게 많은데 일단 한국 제2 IMF 불안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어제야 그렇다지만 그제 미국이 신고가 찍고 날아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폭락한다? 이거 정말 IMF 경제위기 터질 징조예요. 완벽하게. 가뜩이나 경제가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최악이 터진 거예요. 최악이. 계엄령, 불안한 정치, 비상계엄, 불확실성이 전이되겠죠. 지금 위기 확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해외에 있는 분들 다들 불안하게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한국 패싱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협력, 관광 이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했던 대통령들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이 지금 설레설레하죠. 모든 주체가 혼란입니다. 중심이 없어요. 정부, 국회, 법원, 국민, 기업 따로따로 놀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지금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누구 하나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국회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국회에서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세력들이 또 있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은 여냐 야냐 좌냐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진정하게 옳고 그르냐 이걸 따져야죠. 모든 주체가 혼란이라는 것은 이건 지금 사실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 침체, 경제 성장률은 낮고 수출입, 내수까지 안 좋아요. 지금 달러 또 급등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달러 급등이에요. 이거 터져버리면 외환보유고 이거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4,260억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그냥 IMF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 기업, 반도체, 품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지고 있고 관세 문제, 이거 트럼프 관세 상당히 심각하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역사상 최대로 힘들대요. 위기입니다. 위기. 자, 부채 악화, 기업 부채 총생산 1.24배, IMF 미국 위기. 자, 여러분들 IMF하고 미국 위기 때보다 더 위험해요. 지금이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도 지금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계속 증가했다가 최근에 대출 금지로 아예 그냥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위기의 근원은 가계 부채입니다. 금융 불안 지수, 금융 취약성 지수가 역대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제가 뭐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을 부추기냐? 왜 불안 부추긴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연히 불안하니까 불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 터지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정부가 있나요? 무정부 상태지? 국회가 재구시를 하고 있나요? 지금 빨리 불확실성을 누군가는 잡아야 돼요. 자, 달러값 더 뛰면 제2 아시아 외환위기, 달러 강세. 지금 달러 강세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상 금융위기 터질 때는 이 달러가 화근이 되는데 지금 1,400
20, 44까지 갔었죠.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미국 보호무역, 달러 강세, 아시아 위기,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가 여기에 플러스 됐죠. 경쟁적 자국 통화 가치 절하, 중국과 일본은 계속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97년 외환위기 때 국가가 중국, 일본, 대만 여기만 빠졌는데 이 앞으로 이 달러 문제 때문에 터진다면 97년 외환위기 국가 플러스 중국, 일본, 대만이 합세할 가능성이 커요. 아시아 전체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덜 위험했는데 지금은 위험해요. 이제 이 상태가 계속 가버리면 난리 납니다. 빨리 이거 멈춰야 돼요. 정치적 안정을 빨리 차지해야 돼요. 미국 관세 수출입 비중이 지금 높아요. 아주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이죠. 이거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진퇴양난. 자본 유출이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현재 심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 태국, 지금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위험합니다. 성장은 줄어들고 달러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채라도 별로 없으면 버팁니다. 근데 부채가 많아버리니까 왜 금융위기가 왜 터져요? 경제위기가 왜 터져요? 그 취약한 계층, 즉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여기서부터 쌓이고 폭발해서 은행이 두 손 번쩍 들면 이게 금융위기인 거예요. 가계부채, 경제위기, 취약한 계층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기업부채, 실적 부재, 연체율로 부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둘이나 셋 중에 하나가 좀비 은행이에요.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에요. 악성 부채, 단기간 갚거나 이자율이 높은 것들, 이런 부채들이 많다. 모든 은행이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별표. 계엄령 후폭풍. 지금 은행주가 그동안에 괜찮게 가는 듯 하다가 계엄령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난리죠. 난리. 그만큼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뱅크런 상황은 아예 뱅크런 단어가 막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제2금융, 저축은행은 PF 연체율이 8%대, 고정이야 29.7. 지금 저축은행 진짜 위험해요. 새마을금고 PF 연체율 7.24, 고정이야 19.4. 상호금융 연체 4.4, 고정이야 19.7. 이거 해외에서 이렇게 알면 정말 난리 나요, 난리. 이런 은행이 다 있냐고 할 정도로. 깡통대출,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많네요. 무수익 여신이 5,326억 증가했고, 지방은행 1조 원 돌파했고, 저축은행도 2조 9천억. 좀 이게 깡통대출을 다른 말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데 돈 아예 못 받는 건 기본이고 원금 손실은 기본이고 이자에 그거 관리 비용까지 들어가는 게 깡통대출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국책은행도 마지막 보류인 국책은행도 지금 사실상 환자입니다. 환자. 기업은행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만 1조. 이게 지금 기업은행이 맨날 빚잔치 하고 있는데 뭐 실적 좋네 어쩐네 그 믿지도 마세요. 무슨 놈의 개뿔 실적입니까? 지금 이렇게 빚이 열려 있는데 아니 기업은행이 76조 실적 순수익 얻고 있나요 지금? 빚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수출입은행 위험자산 규모 139조 5천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의 빚이에요. 산업은행 태형 PF대출 이걸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만 있겠어요? 이제 건설사 위험이 확대하게 되면 계속 위험하겠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업, 수출입, 산업은행은 골마 터졌어요. 실적만 보지 마시라고요. 그 실적은 눈에 보이는 거고 빚 빼기 실적을 해야죠. 빚 빼기 실적. 빚이 이거 누가 갚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월급을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자, 예금 위기 최선의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금을 해놨어. 그러면 당장 옮겨야 하느냐. 어느 은행이 안전하냐.
그게 벌벌할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계엄령 탄핵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 전에 경제적 불확실성에 얹어진 거잖아요. 지금 조금 조심은 해야 할 때예요. 이제는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그거 그 저금 해놓은 거 해약해 가지고 딴 데로 옮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안 터지면 나한테 막 욕설을 갖다가 댓글 보면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본인이 무능하고 본인이 무지한 거 아니나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당장 터지는 건 아니니까 만기까지는 끌고 가셔라. 만기까지 끌고 가시고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탐욕을 버리시고 안전한 은행으로 그때 갈아타라. 그리고 지금 갈아타실 분들은 그런 욕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불안을 부추긴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해요. 한번 내막 들어가 보세요. 제 말 틀렸나요? 우주 가면 합병을 하겠어요. 지금 부도나는 거 맞잖아요.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그러니까 합병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3분의 1 가까이는 적자잖아요. 적자. 자, 예금위기, 경제위기, 은행부도, 은행 뱅크런, 원금이자 포함 5천만 원 이상 예적금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하죠.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묻어놓으세요. 근데 내가 1억 있고 2억 있고 3억 있다. 당장 옮기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졌지만 한 1, 2년은 좀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피 같은 이자를 갖다가 날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기 끝나면요. 부탁이니까 튼튼한 은행으로 옮기세요. 자, 여기 보시면 법인이 같은 지점에 분산하세요. 그냥 열어보세요. 아니 나 이자 세게 먹겠다. 그럼 열어보세요. 특히 내년 25년 말 잘 들으세요. 25년 말 빠르면 26년 초 내년 말 내후년 초부터 1억으로 상향돼요. 그러면 이때 누가 제일 수혜를 보느냐? 이금융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이 수혜를 보죠. 왜? 이자가 센데 보장해주는 금액이 1억으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빨라야 내년 말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초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1억까지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전한 은행에 넣으시고 1금융권 말하는 겁니다. 우체국하고 1금융권. 그 다음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옮기시거나 만기 때 옮기시라고요. 유의할 점, 경제위기, 2금융권 부도가 적으니까 만기까지 보유해라. 예적금 5천만 원 안전하죠? 근데 이자까지 따져서 5천만 원입니다. 자, 그 이상은 1금융권, 1금융권도 5천만 원밖에 보장은 안 해줘요. 뭐 국민은행이네, 신한은행이네 이런 데도. 하지만 부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특수상품, 주식, 채권 플러스 아무튼 주식 플러스 채권 이런 걸 하지도 마세요. 특히 ELS 이런 것들. 원금 손실을 보는 것은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이 그럼 뭐냐 여러분들. 2금융권 1, 2년 아마 보통 1년짜리 2년짜리밖에 없잖아요. 자, 이거 그때 만기에 찾아서 옮기세요. 자, 우체국 1금융권 이런 데는 또는 국채은행 빚은 많지만 국채은행 이 셋 중에 하나로 돈이 많은 것들은 여기에 예치하세요. 또는 2금융권이라도 법인이 다른 곳에 분산 예치.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4천만 원씩 나누면 되겠네요. 자, BIS는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아예 그냥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한국을 콕 집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채와 성장. 초반에는 정비례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성장도 해요. 근데 나중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반비례해가지고 꺾여버려요. 성장률이. 부채와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부채가 너무 앞질러 가게 되면 이거 갚느니라고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 가게가 힘들다 보니까 꺾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역U자 형태로 갈 그런 위치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부채가 성장 제한하는 변곡점이고 부채는 늘고 성장 줄어들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한국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220.7%,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합쳐서
이 정도 되고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제도 그리고 가처분 이것까지 따져버리면 압도적 세계 1위예요. 자, 8월 주택담보대출 8조 2천 오우야 8월달에 이 정도고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10월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 축소, 오죽하면 집단대출까지 중지했을까요? 이 초강력 대책을 쓴 것은 금융위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 금융위험, 금융권 전반 연체율 급증 추세, 이 금융권의 위기가 가장 높기는 하죠. 건설사가 지금 문 닫는 곳들이 역사상 최대치죠.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금융위기, 건설사,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지금 개인 기업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다들 그러죠. 세계 경제위기, 우리나라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엄령 위기에, 계엄령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미국발 경제 침체, 고금리가 원인이 됐고 경기 침체, 실업률, 제조업 성장률. 지금 눈에 보이는 경기가 좋다 이거는요.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비금융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금융권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 성장률, 제조업, 실업률 지금 난리고요. 올해 아마 4%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성장 상실해버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돈은 엄청 투자했죠.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있죠. 달러 강세로 다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위험할 뿐이에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해져가지고. 거품 붕괴.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세계 꼴찌입니다. 가뜩이나 꼴찌인데 정치적인 문제까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계엄령 했다. 글쎄요.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나쁘게는 안 봤는데 원래. 나만 살겠다. 국가야 뒤지든 말든 나만 살겠다. IMF 한국 경제 위기 온다. 오죽하면 IMF뿐만 아니라 블룸버그도 그러고 계속 우리나라 한국 중국 다음으로 타격받는다. IMF의 무서운 경우. 이거 얼마 전에 했어요. 이거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어가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보다 더 타격받는다. 이렇게요. 미중 패권 갈등도 심화되죠.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도 상당히 영향을 받죠. 고사양 반도체라든가 AI에서 이미 밀리고 있죠. 경쟁력이. 경제 성장률이 1%로 이미 추락한 지 오래고요.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까지. 외환위기, 국가부채 지금 60% 미만 유지한 건 잘한 건데 지금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대요. 금리 인하, 물가 금융 조절 못하면요. 진짜 한국은행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게 됐는데 양날의 칼이잖아요. 검이잖아요. 이걸 금리를 내리자니, 올리자니 한쪽이 문제가 되는 거야. 25년 부동산 중하급지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돼서 25년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요. 중하급지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빌라 양극화가 심해진다. 70% 위기, 이게 중하급지가 초비상. 즉 30% 상급지는 무난한데 70%에 해당되는 중하급지는 집값 올라가기는커녕 폭락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대부분 부동산 지금 정체하고 있고 하락하는 곳이 여기에요. 지금 현재 공사비도 늘어났죠. 인구는 감소하죠. 공급 확대하고 있죠. 경기는 안 좋죠. 위험지역 수도권과 지방의 핵심을 뺀 대부분 지역들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70%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인구 감소, 산업체 부족, 서울의 원거리. 평택 같은 경우도 삼성이 당장 문제가 되니까 집값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산업체 문제, 공급 폭탄, 주택 잉여 공급. 지금 남아 돌아가요, 집. 이제 3기 신도시 나중에 분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도권 공급과잉 1기, 2기에다가 이제 3기가 계속 이어지겠죠,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 빈집이 현재 1천만 가구라는 거. 그리고 은퇴자도 1천만이에요, 이제. 은퇴자들 거의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집 팔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 1인 가구가 1천만이에요. 1인 가구가 많은 건 좋지 않아요. 가구 수 많으니까 괜찮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1인 가구는 능력도 안 되는 20대에서 60대 이상 이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정부 좀 지금이라도 글쎄요. 좀 잘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여야 합의 속에 범법자들을 처단하고 경제가 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